여러분, 제 진료실에 79세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3개월 전부터 자위행위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는 끝난 건가요?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30년 넘게 비뇨기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질문이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반드시 전해드려야 할 진실입니다. 노년의 자위행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류지현입니다. 비뇨기과 전문의로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고민을 안고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리셨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성기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성생활이나 자위행위 같은 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심지어 이제 나이도 있는데 그런 건 안 해도 되지 라고 체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68세 환자분 한 분이 기억납니다. 부인을 여의고 3년이 지났는데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잠도 못 주무시고 식욕도 없으시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나신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그저 상실감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성생활을 완전히 포기하신 지 3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자위행위를 다시 시작해보시라고 권했을 때 그분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선생님, 제 나이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지만 2달 후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울증 약을 줄였고 다시 골프도 나가시고 친구들도 만나기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위행위를 할 때 우리 뇌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호르몬들은 단순히 기분만 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력을 높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감정을 조절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을 완전히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점점 이 호르몬들을 덜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별로 티가 안 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변화가 옵니다. 기억력이 흐릿해집니다. 이게 뭐였더라 하는 순간이 잦아집니다.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까먹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별것 아닌 일에 화가 나고 이유 없이 우울해집니다. 특히 밤에 더 심해집니다.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81세 환자분이 댓글에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선생님, 영상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노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입니다. 이 한 줄에서 저는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시는지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테스토스테론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이라고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성기능만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력, 결단력, 의욕, 활력, 이 모든 것에 관여합니다. 자동차의 연료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성생활을 거의 하지 않으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더 빠르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낮아지니까 의욕이 없어지고, 의욕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그러다 보니 더욱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발기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65세 환자분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자위행위가 반드시 완벽한 발기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부위를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유지하고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완전한 발기가 안 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자체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어려워하시다가 꾸준히 하시면서 점점 기능이 회복되는 걸 경험하셨습니다. 몸은 쓰지 않으면 녹슬지만 쓰면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전립선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전립선은 근육과 비슷합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계속 사용하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정기적인 사정은 전립선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 달에 21회 정도 사정하는 남성들이 전립선암 위험이 훨씬 낮다고 합니다. 물론 87세 환자분이 댓글에 쓰신 것처럼 21회는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평균값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80대 어르신이라면 한 달에 4, 8회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건강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완전히 안 하시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고민하십니다. 댓글에도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몸을 구하면 영혼을 잃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의사입니다. 신학자가 아닙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의학적 정보입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앙 사이의 문제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도 부처님도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시길 원하실 겁니다. 이제 수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밤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신 적 많으시죠? 3시, 4시까지 멀뚱멀뚱 천장만 바라보고 계시다가 겨우 잠들면 벌써 아침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자위행위 후에 나오는 호르몬들 중에 프롤락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수면제 역할을 합니다. 몸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깊은 잠으로 이끕니다. 65세 환자분이 댓글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불면증은 3번이면 해결된다고 친구가 그러던데 사실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정말 솔직하고 정확한 표현입니다. 심장 건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위행위는 가벼운 운동과 같습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관이 확장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심장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어떤 환자분은 뇌졸중을 겪으신 후에 발기부전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자위행위를 시도하셨고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점 회복되셨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뇌졸중 후에도 성기능 회복은 가능합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면역 시스템도 영향을 받습니다. 오르가즘을 느낄 때 면역세포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감기 예방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전반적인 방어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특히 노년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이런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존감과 정체성, 문제도 심각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성기능을 잃으면 자신이 남자로서 끝났다고 느끼십니다. 이건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정체성의 일부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울해지고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자신감을 잃습니다. 89세 환자분이 댓글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쓰셨습니다. 저는 매일 제 성기를 관리합니다. 부인이 돌아가신 지 4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건강하게 발기합니다. 89세에 이런 당당함이라니 이분은 자신의 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오랫동안 안 하셨다면 천천히 시작하세요. 79세 환자분처럼 3개월 안 했는데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제 대답은 네, 가능합니다입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세요. 둘째, 발기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50%, 60%, 발기 상태에서도 충분히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셋째, 윤활제를 사용하세요. 나이가 들면 피부도 건조해집니다. 윤활제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필수입니다. 넷째, 규칙적으로 하세요. 80대라면 일주일에 12회, 70대라면 2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서 조절하세요. 다섯째, 필요하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발기부전 약물도 있고 다른 치료법들도 많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런 상담을 매일 합니다. 어떤 분은 22년 동안 성생활을 완전히 끊으셨다고 댓글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말한 모든 부정적인 증상을 겪고 계신다고 하셨죠.
이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70대든 80대든 심지어 90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대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남자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저는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봐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생활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꼭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자위행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73세 환자분이 댓글에 쓰신 게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게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다행히 이해해주는 아내가 있어서 항상 도와줍니다. 이분처럼 파트너가 있으면 더 좋죠. 하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저 숨만 쉬고 사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살아계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활력 넘치게, 자신감 있게,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물론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쓰면 쓸수록 살아납니다. 안 쓰면 진짜로 죽습니다. 밤에 잠 못 이루고 계시다면, 우울감이 자꾸 밀려온다면, 기억력이 점점 나빠진다면, 활력이 없어진다면, 자존감이 떨어진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성적인 활동을 하신 게 언제인지. 그게 6개월 전이든 1년 전이든 심지어 몇 년 전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요. 여러분, 몸은 여전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남자입니다. 나이가 그걸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말이죠.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께 처방전을 드립니다. 약도 아니고 수술도 아니고 비싼 치료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몸을 돌보고 자신을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라는 겁니다. 82세 환자분이 댓글에 어릴 때부터 계속 해왔는데 지금도 너무 건강합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이분이 비밀을 아신 겁니다. 평생 자신의 몸을 돌보신 거죠.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첫날입니다. 내일은 더 건강한 여러분으로 깨어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남자이고,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